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대표 허준절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분양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30%는 분양받은 다음 분양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분양 분석 진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덜어는 분양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분양 물건도 있어요. 저희 회사는 분석 비용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의뢰인한테 가슴을 겁나 후벼파면서 팩트만 얘기합니다. 아니, 반값에 준다 해도 분양을 받으면 꾀구락지 되는데 뭐하러 분양을 받았냐고 염장을 지르죠. 그게 제 성격입니다. 겁나면 분양 분석 진단 받지 마시고요. 저는 개월은 못 고칩니다. 그거 고쳤으면 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격 고쳐서 저처럼 살지 말고 부자 되세요.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팁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돈 버는 팁이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탱이나 사기당하지 않는 팁을 알려줄게요. 돈이 많거나 눈탱이 당하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지 마시고 돈으로 때우세요. 자, 그럼 분양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분양직원 특징을 알아보겠는데, 모든 분양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착한 분양직원이 있는 동시에 겁나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구분하세요. 첫 번째, 가명 쓰는 분양직원을 조심하라. 원래 본명이 김팔봉, 김쌍식 이런 이름으로 영업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 쓰는 분양직원은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김팔봉, 김쌍식은 제 중학교 동창 이름이에요. 쌍식이는 여전히 본명으로 자동차 영업을 해요. 하물며 이보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명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이름을 노출하기 싫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요. 분양직원 중에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름이 너무 외우기 쉽고 연예인 이름을 가졌다면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트클럽의 강호동이나 정우성 이름처럼 말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는 팁 주고 부킹만 잘 시켜주면 장땡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의 전 재산이 그 분양직원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 진짜 이름을 걸고 분양 상품에 대해 진심으로 설명하는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가명으로 오로지 분양 계약을 위한 과대 포장으로 뻐꾸기만 날리는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이도 저도 모르겠다면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는 이름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여주지 않거나 보여주기 싫다면 구태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분양직원과 거래하세요. 분양받는 여러분이 아쉬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두 번째, 명품으로 두른 분양직원을 조심하라. 여러분, 분양직원이 어디서 돈이 나와 명품으로 발랐겠어요? 분양 계약을 잘 성사시켜서 나온 분양 수수료로 명품을 산 것이에요. 물론 명품을 발랐다고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분양직원은 화술이 좋다는 겁니다. 얘기인즉 이런 분양직원은 분양에 대한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고객을 가지고 노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즉, 고객이 분양 계약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도 없이 지금 당장 분양 계약을 하라고 하는 유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끄는 스킬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 고객은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저한테 "그땐 제가 미쳤나 봐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대다수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남성 J씨의 피해 사례예요. J씨는 과거 아파트나 수익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J씨는 나름 빠꿈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뻑하는 스타일이에요. J씨는 과거에 분양받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만족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다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직원을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J씨가 만난 분양직원은 다른 분양직원과 다르게 고급스러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은은한 향수와 함께 명품 넥타이, 커프스 버튼,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이 명품 시계로 쩐 좀 있어 보이는 분양 직원 모습이 좋았다고 했어요. 참고로 저는 제 목숨만큼 아끼는 일제 카시오 전자시계를 제 상인 때만 찹니다. 왜냐고요? 흔치 않게 야광불이 들어오니까요. 아무튼 제이씨는 쩐 좀 있어 보이는 분양 직원과 상담한 후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1층에 위치한 호실 1개를 분양받으려고 했지만 분양 직원의 설득으로 결국 1층 2개 호실과 2층 호실 1개를 무리하게 분양받았어요. 물론 제이씨는 잔금까지 가져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중간에 시세 차익을 얻고 파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분양 직원 역시 자신은 단기 투자 전문가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고객은 모두 돈 좀 벌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긴 제이씨 생각에는 쩐이 없어 보이는 분양 직원이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텐데 돈 좀 벌어본 듯한 분양 직원이 큰 소리를 치니까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이씨의 결과가 궁금하시죠? 제이씨 결과는 한마디로 개박살이 났어요. 기존 아파트를 팔고 대출로 풀로 땡겨 간신히 잔금 치렀다고 합니다. 임대는 3개 호실 중 1개만 임대가 됐고 2개 호실은 아직도 임대를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쩐 좀 있어 보이는 분양 직원은 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려 돈을 번 것이 아니었어요. 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자며 손님들을 꼬드겨서 분양 계약을 하면 나오는 수수료로 돈을 번 것이었어요. 분양받은 수수료로 명품 넥타이, 명품 시계를 치장한 건데 제이씨는 분양 직원의 겉모습만 보고 개박살난 케이스예요. 차라리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양 직원을 믿으세요. 저처럼 야광불이 들어오는 전자시계를 찬 사람은 반만 믿고 반은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분양 직원을 조심하라. 분양 직원이 분양을 성사시킬 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초보 투자자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수법이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아서 프리미엄이 붙는 가능성은 여러분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저한테 분양 분석 진단을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은 여러 유리한 조건들이 한 번에 부합돼도 프리미엄이 붙을까 말까예요.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각각 다른 분양사무실 10군데를 방문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냐고 직접 대놓고 물어보세요. 과연 분양직원 몇 명이 프리미엄이 붙는지 또는 붙지 않을지에 대해 직접 들어보세요.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분양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 영상을 조회해서 보는 80명과 좋아요 누른 6명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제 영상은 선착순 100명한테만 보여주고 100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잠금 장치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DC 여성은 관악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어요. 원래 대출을 풀로 땡겨 분양받아도 1억 8천만 원 오피스텔 한 채를 살까 말까였지만 DC는 망설임 끝에 2채를 과감히 분양받았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봉천동에 사는 DC 여성이 해냈어요. 대단하죠? 당연히 프리미엄이 오른다는 분양직원 뻐꾸기에 DC는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용감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정말 미친 짓이에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DC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예요. DC 같은 분은 차라리 복권 1억 8천만 원치 사가지고 동전을 긁는 것이 더 돈 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양받은 DC 오피스텔 2채에 모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대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미엄이 아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한 채당 1,500만 원씩 2채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붙은 거죠. 분양직원은 책임이 없어요. DC가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본인 의지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DC는 마이너스 가격에도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 현재 분양직원 상대로 해지 소송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DC는 변호사비까지 날릴 거예요.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분양직원이 프리미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분양 계약의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고 친 다음에 도와달라고 연락이 지겹도록 많이 오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네 번째, 계약금만 걸고 잔금 내기 전에 프리미엄 받고 팔자고 꼬드기는 분양 직원은 가장 조심해라. 조금 전에 설명한 세 번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보 투자자들이 쌍코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사례예요. 투자금 2~3천만 원 소액을 가진 젊은 친구들은 그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왜?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이 무이자라 잔금 낼 때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면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때 1~2천만 원 정도 붙여 팔자고 겁나 그럴듯한 수법을 말할 겁니다. 만약 분양직원 말대로 될 것 같으면 분양직원 본인이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직접 할 것이지 왜 초보 투자자에게 이익을 내고 팔자고 개벽다귀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런 케이스의 말로는 프리미엄은커녕 초보 투자자는 잔금 낼 돈이 없어서 계약금은 기본이고 계약금 떼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초보 투자자는 꼭 사고 친 다음에 저희 회사한테 도와달라는 전화가 지겹도록 많이 오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초보 투자자들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P씨가 있어요. 경기도 김포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모델하우스에 들려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양직원 뻐꾸기의 P씨는 분양을 받았어요. 뻐꾸기가 이제 누군지 알죠? 피해자 패턴은 비슷하지 못해 똑같아요.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건물이 눈에 보일 때 욕심만 크게 부리지 않는다면 계약금으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개뻥이 그들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무슨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려요? 이런 썰은 지금 15년째 톨씨 하나 안 바뀌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분양 계약을 시키려고 뻐꾸기를 날리는 작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는 분양 직원을 최고의 악질로 생각합니다. 잔금도 없이 딸랑 계약금만 있는 초보 투자자는 그냥 골로 훅 가요. 잔금 못 내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연락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제가 그분들 엄마도 아니고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 언론사 칼럼에다가 이런 피해 사례 조심하라고 집필도 하고 또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는 제 유튜브 방송에도 올렸는데 몇 명 보지도 않았어요. 뭐 1인 시위라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구독 안 눌러줘도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건너뛰기 하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보세요. 말 나온 김에 투자하려고 눈 뒤집힌 사람에게 조언 하나 할게요. 분양을 받아야 할지 말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혹여나 분양받기 찜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먼저 분양분석 진단을 받은 후에 투자 결정을 하세요.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분양 받고 나서 뒷북 치고 분양분석 진단을 받는 분 항상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또는 법에 대해 잘 몰라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입니다. 프리미엄을 못 받냐고요? 쪽박 차실 분은 그렇게 그냥 받으세요.